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 천미 강의하는 날이에요. 칠판으로 직접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아마 검게 나올 겁니다. 저쪽에서 빛이 바깥으로, 반대로 빔은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쏘는데, 이건 TV 화면이라 안에서 바깥으로 쏴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적천수 천미 29장 지휘장이에요. 이 지휘장은 지난번에 한번 했죠. 동중당조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대각이라고 했어요. 이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중앙청이죠. 임금이 계신 궁궐, 대궐, 그렇겠죠. 이거 훈자, 이건 공훈자예요. 이것의 고자래요. 고자래요. 그리고 수고로울 로자요. 그러니까 공훈도 세우고 수고롭게 해서 공훈을, 이름을 날려 공훈을 세우는 것은 곧 누가 세우는 거예요? 재상이 세우는 거죠. 재상이 세우는 거예요. 백세전, 오래도록이죠. 전해지는 거. 이름이 오래도록 전해지는 거예요. 어느 신하 밑에서 어느 임금 밑에서 뭔 보직으로 우리 조상님은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옛날 같으면 족보 많이 들썩거렸는데 요즘 뭐 족보 들썩거릴 것도 없고, 현대에는요. 일단 이건 옛날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천연, 자연의 기운이에요. 청기, 깨끗한 기운이 바란다. 어디에서요? 권세의 기틀에서, 바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시주는 벗어나고요. 자, 임시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시왈. 그래서 대각보제, 이거 보세요. 제보, 재상이죠. 재상으로서 보필하는 것과 미친다는 거예요. 어디요? 본강지임. 이 본강이라는 건 어디예요? 저 국경 수비대장이죠. 그래서 중앙에서 바로 임금 밑에서 재상으로서 보필하는 것과 저 국경에서 나라를 방어하는 책임자는 똑같아요. 공무원이죠. 그래서 천기가 바로, 이 호자는요, 천자문에서 이끼연 이끼째 언어 이끼야, 마지막 네 글자 종결사예요. 근데 이 종결사가 뭐죠? 요 뒤에 글자를 가지고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건 중국어에서는 이걸 전치사로 변해요. 그리고 이거 목적어니까 뭐예요? 명사죠. 그래서 천연, 자연의 기운을 바로 띄는 것이니, 또 수기바추로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순수함을 하면서 나왔다 라고 해서, 이 순수도 역시 목적어죠. 사주 진해에 또 사주 안에선 모두가 더불어서 희신이 유정해야 되고요. 격국에서는요, 아울러서 없어야만 된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혐지물, 꺼리는 물건이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나 격국에서도 역시 임 선생은 갖고 오시죠. 격국론부터 배우셨어요. 임 선생도요. 그러다가 자기 사주가 도저히 안 맞아서 적천수 지묘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억부론으로 이제 바뀌신 거죠. 소용자,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은 모두 진신이 돼야 되고요. 소이자,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건 뭐야? 이 쓰는 것에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신과 시신이에요. 진기. 차는 위, 이것을 말해서 어떻게 해요? 청기가 현, 드러나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권세의 기틀에서, 기미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도량은요, 우리도 도량이라고 그러죠. 참 넓은 거예요. 반대하고 넓어서 허용할 능히 허용하는 인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인품이 좋고요.
베푸는 것이 어떻게 되냐? 순수하고 발라야 돼요. 그리고 불탐사. 사사로이 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윤택함이 있어야 돼요. 생민지덕, 이건 하나의 단어입니다. 백성의 덕을 생하게 하는 윤택함이 있어야 된다. 회임의 책임을 딱 가슴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무겁게 라고 해서요. 치원, 멀리까지 다다른다라는 거예요. 신라 최치원 선생이 있으셨죠. 여기서 따온 겁니다. 치원지대, 멀리까지 다다를 수 있는 재주를 항상 회임, 또 회임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고 해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했을 때요, 동중당조를 가지고 한 차트를 끝냈죠. 그 이유가 있죠. 그게 동중당조가요, 솔직한 얘기로 지명장 제1권 지명장에서는요, 용신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화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선 용신을 어디다 잡았다? 경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동중당조인데요. 차는 동중당조다. 천연의 천기가 제경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경금에 있다라고 했지만 2번 사주에서는요, 오화에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봄에 토는 허박해서 약하다, 금이 강하다, 신진수고까지 이루고 있어서 오화가 용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서 경금이다 라고 하니 이래서 적천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봐놓고서는 다 봤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걸 몇 번씩 보니까 어이구, 이 동중당조가 어디에 있다? 적천수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뭐다? 그 권룡황제 명조다. 근데 이 두 번째 조에서 제경에 있다고 용신이 틀리지 않냐? 용신 틀린 거예요. 용신을 잘못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있었던 아부태산이라는 사람, 일본 학자가 있습니다. 일본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변역관법으로 이게 이제 아부태산이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네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렇게 식신도 비견도 있고요. 또 이거 뭐죠? 12운성도 병, 관, 왕 이렇게 해놨네요. 10운성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걸 순수 지명이고요. 이 양반도 아마 공부를 여러 번 하고 못해요. 그래갖고 변역관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역관법이 그건 뭔거 아니? 강한 약한 듯 보이지만 강하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저희로서는 이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삼상격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두 번째에서 이제 오화에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금이체는 맞아요. 프로그램에서 읽으면 이게 신진수국이 되는 게 아니라 금국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 진토 속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진토에 여기가 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을개 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경합은 안 되는 거예요. 을경합.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금체 화목용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 화 기운을 꺼트리는 이 자대운에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부태산도 고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변역관법으로 보고요. 우리는 저는요, 그러면 이걸 뭘로 볼 것이냐라고 하면 아예 삼상격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삼상격은요, 화생토, 토생금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주가 삼상격이 됨으로써 이유는 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출발한 오화가 꺼지는 자대운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상격. 그래서 지난번 강의는 이걸로 하나를 가지고 한 강의를 끝낸 거랑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용신을 잘못 이 두 개로 나눠주셔서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해석은요, 제가 뭐 임철조 선생이 보신 거나 저희나 삼상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요,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입니다. 그러나 이 정관격에서요, 그러면 격국용신에서는 정관격 하면 이 길격이니까 이 관을, 정관격이니까 관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격을 깨는 금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주는요, 엎드려놓으러 보세요. 이렇게 해서 수가 돋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목체가 됩니다. 목이체니까 금토용조죠. 근데 여기 지금 금이 있습니까? 축토 속에 신금 하나 들었지 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금은 불용하고요. 토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를 도와주는 화가 용신이다라는 거예요. 자, 인월에 태어난 간목일주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운이 순행함으로써 좋은 대운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요, 그래도 어디까지 좋으냐? 한 오순대운까지는 좋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겠죠? 기토일주가요, 인월에 태어나 아직 한기가 가시지 않은 때인지라 조우적 차원에서도 월간의 병화를 용신을 할 것이다. 뭐 공통법하면 얘기할 거 없고요. 무게중심 이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목이 4.3이고요. 수가 4.3이에요. 그러면 수목이 강하니까요. 합치면 8.6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구문도 들어와도 안 돼요. 솔직히 한 얘기는. 그러면 수목이 강하니까 뭐로 간다? 화토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운이요. 화는 좋겠죠. 그러면 초년대운도요, 모근을 거치면서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주라 프로그램에서 뽑아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거부터는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이 사주가요, 목체 금토용조예요. 그러나 금용신을 봤는데 이 사주 금용신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금용신이라고 했는데 금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 쓰고요. 토화용조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원에 있어서 좋을 것이고요. 여기 5대원 지나고 육순대원 되면요, 임신대원이 되면 인신충이 되고요. 병임 극을 하죠. 극을 해서 좋은 운은 아닙니다. 이 사람 환갑 넘기기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뭐 일단 간목도 있고요. 그래서 간목이, 자, 용신이 병화니까요. 간목은 뭐예요? 화에서 목생화해서 이거는 뭐를 막아주는가요? 병화로 봐서는 저게 도와주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임신대운도 그냥 그럭저럭 임대운까지는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신대운은 좀 인신충이 될 것 같습니다. 인신충이 돼요. 그래서 격이 깨지고요. 격이 깨지는 게 아니라 월지가 깨짐으로써 그렇게 좋은 신대운은 아닐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490번을 볼게요. 네, 이것도 또 인수격이네요. 일단 이 사주가요, 전부 이 사례명조는요, 전부 좋네요. 식신격, 정관격, 인수격. 목을에 태어난 병화일주니까요, 인수격이에요. 이건 목을 씁니다. 그 이유, 체가 수체 토화용조에서요, 토가 불용해요. 그럼 화목으로 가야겠죠. 화목으로 흘러야 좋은 사주인데, 이거 보세요. 인월에 태어나서요, 양년생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아주 대운 잘 받고 있네요. 그러나 금운이 들어오면 또 안 좋겠죠. 그러니까 앞에 사주
유중당조와 이 철상소조는 대운이 거의 비슷하게 흐를 겁니다. 왜? 1월에 태어났으니까요. 같은 양년생이고요. 차는 철상소조다. 천년의 천기가 어디에 있느냐? 제을에 있다라고 해서 목을 용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주 설명 잘 해주시고 계세요. 인수격에 인수를 용신으로 하네요. 예. 이런 것은 격국론과 거의 일치하는 거죠. 예. 이거 인수를 건드리면 인수가 깨지는 재성이 오면 안 됩니다. 이 사주는요. 그래서 재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끝이 납니다. 이 명조 격국론은 인중간목이 유근한 시간의 을목을 격으로 잡아 인수격이 됐어요. 철조님도 천년의 천기가 제을에 있다한다. 그러네. 꺼린 건 월지인목이 연지 신구가 충을 하네요. 어디요? 그러네요. 예, 인신충. 이게 바로 격이 좀 흔들리는 격이죠. 재성이 인신충을 하고 있네요. 예, 수채토와 용조에서 화목을 쓰는데, 예. 그럼 화대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 신금은 우선 막아주니까 좋죠. 예, 인신충이 좀 불미하네요. 예, 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네요. 자, 오순대운까지는 호운으로 흐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접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규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번인가요? 490번이에요. 10번에 미리 입력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게 입력이 저장이 안 되네요. 임신, 임임, 병자, 병자, 헐미. 네, 남자. 저장을 할게요. 네, 맞습니다. 극설교가의 수채, 목화, 용신이에요. 예, 이 사주, 나이가 32살이면 여기 들어와 있네요. 지금 잘 나가는 사주입니다.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491번인가요? 예, 이거 정제격이네요.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이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 이거 보세요. 이 사주, 이 금체예요. 이거 금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주는요, 참 희한하게요. 이거 해묘, 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격인데요. 제격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게 상신이라고 해요. 제격에 상신 해수가 있어요. 해미합을 해서 목이 아주 참 강해지면서 목생활을 하고 있죠. 자, 차는 진실랑의 조로서 천년의 천기는 어디에 있냐? 정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사주. 예. 철주님이 아주 잘 보신 거예요. 금체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뭐 철주님 설명대로 했겠죠. 뭐. 묘목과 연지 해수가 합의돼서 이거 좀 한문으로 좀 바꾸는 게 참 좋겠는데요. 월지서부터 해서 제가 이따 강의 끝나면 한문으로 바꾸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금체예요. 금의 5점이에요. 금체 화목묘 목용신이에요. 그런데 사주가요. 이게 음년생이니까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역대운으로 가죠. 조금 그러네요. 그러나 수운까지는 괜찮아요. 이 사주가요. 수운까지는 괜찮은 게 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운은 관계없습니다. 491번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은 이 시랑 정도 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 491번 한번 쳐볼게요. 치는 게 아니죠. 입력을 해야 되죠.
부추, 정묘, 예, 경신, 경진. 예, 금체입니다. 남자. 신진수국을 되냐? 안 됩니다. 예. 왜 금이 뻗팅기고 있어서요? 예, 금체예요. 아직 좋습니다. 모기용신이니까요. 이거 보세요. 예, 수음까지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도 육순 대운이 되면 신유 대운이 돼서요. 묘유친이 되고요. 예, 아주 안 좋네요. 예. 대개 보면 이렇게 육순 대운이 되면요. 월지와 극충이 들어오는 바람에 항상 이 월지를 잘 넘겨, 육순 대운을 잘 넘겨야 되는데 이 사주도 그러네요.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이렇게 된 것으로, 세 개의 명주를 봐서 끝을 내고요. 두 번째 원문이 있네요. 병권을 잡았어요. 병권 해치, 이거 붙여야 되는데요. 병권 해치, 변관계, 이게 다 붙어야 되는데, 각주처리를 하는 방에 떴죠. 해치는 해태나 마찬가지고요. 병관은 벼슬을 뜻하는 그 관이랍니다. 이거 여기 보면 돼 있고요. 양인과 살, 양인과 살, 양인에서 살을 용신으로 하는 거예요. 청기가 청기 세력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강한 사주죠. 이게 병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병권을 잡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